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컴퓨터 기초인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팅 사고를 잘 하시려면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요, 컴퓨터에 대한 역사,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원리, 그리고 컴퓨터의 그 언어의 가장 그 최소 단위인 비트,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는 그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어요. 네, 하드웨어는 이해하기 쉽죠. 예, 이런 모니터, 키보드, 그리고 이런 컴퓨터, 마우스 이런 게 이제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손에 잡히고 이런 딱딱한 물건 이런 게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 이런 포토샵 같은 거 그리고 MS 오피스에 쓰는 거, 한글 프로그램, 그다음 윈도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인 거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한다면 명령어를 저장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의 순서를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다. 두 번째 숫자들을 더한다. 세 번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런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듯이 작업 지시에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범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계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워드 작성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워드 작성한다고 그러면은 컴퓨터라는 것보다는 그 타자기가 따로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예,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그때는 타자기로 모든 것을 워드 작성을 했었거든요. 타자기의 가장 최신 타자기라고 한다면은 백스페이스가 먹는 타자기였어요. 그거 자체가 놀라운 거였거든요. 타자기라는 게 입력하는 순간 종이에 딱딱 찍히게 돼 있는데 한 글자를 기억했다가 다음 글자가 쳐질 때 입력이 저기 그 종이에 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만큼 한 글자만큼은 내가 잘못 쳤을 때 다음 글자 치기 전에 백스페이스를 통해서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최신 타작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것들 전체가 전체적으로 컴퓨터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 컴퓨터는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되어 있죠. 스마트폰 자체도 컴퓨터인 거죠. 거기 안에 동영상, 사진 다 들어있잖아요. 카메라라는 것들도 옛날에는 카메라를 참 많이들 사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죠. 예. 범용적으로 컴퓨터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더 전문적인 것들을 따로 쓸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사진 찍는 것도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동영상 제작도 컴퓨터를 통해서 다 하게 되어 있죠. 옛날에 컴퓨터라고 한다면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주판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티키테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발견되냐면 1900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때 고대 그리스의 안티키테라라는 섬에 해저에 그 파손된 그, 어, 그 난파선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연구를 해오다가 2007년에 재구성을 이렇게 했어요. 재구성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태양과 달과 지구의 그 월식과 일식에 대한 주기를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2월 28일에는 그 윤년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29일이 4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윤년에 대한 것까지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기술들이 12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문 시계인 거죠. 예. 어쨌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톱니바퀴의 조합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컴퓨터, 예, 그런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보자고 한다면 자카드의 직조기가 먼저 아이디어로 쓰였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컴퓨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카드의 참고 카드가 이것이 이제 활용이 됐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직조기에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패턴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 구멍을 이렇게 만든 천공 카드를 가지고 쓰게 되면 다른 타입의 새로운 직물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입력 기구가 되는 거죠. 이 안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구멍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물이 만들어지는 다른 종류의 직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게 됐는데 찰스 베비지 해석 기관에서 이것을 활용을 했어요. 입력 장치를. 그러니까 이것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산은 물론 톱니바퀴와 레버를 통해서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계산기가 있었고 이 안에 메모리 그리고 출력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컴포넌트 네 가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네 가지의 그 개념들을 가지고 만들려고는 했는데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 안에서 요 컴퓨터의 그런 구성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제 이런 논문들을 쓰고 이런 구성에 대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여성이 이분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분이 그 프랑스어로 만든 그 논문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한 것들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 에이다가 그 번역을 하는 과정에 주석들을 달고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석해서 또 책을 내고 거기 안에서 이런 해석 기관을 가정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고안을 하는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만들게 됐는데 그 사례가 자체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초의 프로그래머로서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어요. 서브루틴. 이 서브루틴이라는 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활용해서 쓰는 방식.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 그리고 점프하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if문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죠. 현대적인 컴퓨터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어져야 돼요. 톱니바퀴 같은 그런 기계가 아닌 전자장치, 전기 신호를 통하여서 디지털을 표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갖고 숫자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 그걸 디지털 방식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장 프로그램 방식.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하나 할 때마다 이 회로 연결하는 것을 고쳐요. 사람이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고치거든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다르게 연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을 내장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중앙처리장치, 그 다음에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의 요소가 되는 거죠. 어떤 연산을 할 때에는 레지스터라는 그 기억 장치를 통해서 어떤 숫자 뭐 2하고 3이 레지스터에 기억이 돼 있으면 요거를 두 개를 더해라. 이런 이제 연산을 할 거 아니야. 이것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따로 있고요. 자, 이런 연산을 하려면 요 레지스터에서는 당장의 계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고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어디에 있냐면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읽어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주기억 장치는 그 기억하는 내용들이 또 레지스터보다는 많지만 주기억 장치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억 장치들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은 어디에 있죠? 하드디스크에, SSD에 아니면 CD롬에 이런 것들을 읽어와서 주기억 장치도 넣고 그걸 레지스터에서 넣어서 연산하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것을 계산을 하는 것들을 출력하는 거.
화면으로 보여주고 프린트해주고. 자, 이것들을 입력하는 장치, 입력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내장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야 진정한 이제 현대적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컴퓨터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폰 노이만이 1945년에 논문으로 이 설계 구도에 대한 것들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컴퓨터의 구조의 가장 중요한 설계 개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화면, 애니악 같은 경우에는 변경 때마다 스위치를 다시 연결해야 되는 걸, 그걸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해 놓으면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전자식으로 기억장치, 메모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 컴퓨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메모리 안에 데이터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죠. 네, 이럴 때 이제 그 계산을 하는데 계산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AX라는 레지스터에다가 0을 넣어라. AL이라는 레지스터에다가 2를 더해라. BX에 있는 레지스터와 5의 값을 거기서 빼라. 그 다음에 AX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과 BX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비교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명령어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렇죠? 이것도 좀 사람이 알아보려면 약속적인 것들, 이 문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셈블리어라고 해요. 어셈블리어에 대해서는 기계어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0, 1, 1, 1, 1, 1, 1, 1, 뭐 이렇게 가지고 0과 1로 조합이 되어 있는 숫자, 요거 가지고 그 기계어가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고 사용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숫자하고 이런 문자하고 매핑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거를 어셈블리어라고 하고요. 1대1 대응을 해 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계어 대신에 어셈블리어로 쓰면 이게 기계어로 바뀌는 거죠. 0, 1 이런 것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숫자로 들어가는 거고, 이 디지털 방식이 다시 정기적인 신호로 오프가 됐다가 온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통해서 명령이 들어가는 거죠. 자,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나타낼까? 그러면은 숫자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문자에 대한 걸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람은 십진법을 써요. 숫자에 대해서 0, 1, 2, 3, 4 해가지고 9까지. 요 십진법을 활용해서 많은 숫자를 표현하잖아요. 327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3 곱하기 10의 2승 100 더하기 2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7 곱하기 10의 0승. 그래서 이게 7이고 20이고 300이 돼서 327이라고 있는 거죠. 예, 요 자리, 요 자리에 요 10, 우리가 10진수로 쓰기 때문에 10이 들어간 거죠. 근데 컴퓨터는 2진수예요. 그럼 여기가 요 자리가 2진수가 되겠죠?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0010 2진수예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0 곱하기 2의 0승, 요거는요 1 곱하기 2의 1승, 요거는요 0 곱하기 2의 2승, 요거는 0 곱하기 2의 3승. 0은 다 안 쓰이니까 곱해봐나 0이니까 결국 요거는 2죠. 2를 말하는 거죠. 그쵸? 0010이라는 2진수는 10진수로 바꾸면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0과 1의 조합으로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드웨어 상으로서 보시면 0 하면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그래서 00, 10, 1000은 이런 온오프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컴퓨터에는 이진수가 편해요.
사람에게 맞추면 컴퓨터가 어려워지는 거고 컴퓨터에 맞추면 사람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람이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람의 언어로 한 다음에 그걸 번역하면 되죠. 컴퓨터 언어로. 그러면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컴퓨터 보고 번역하라고 하면 어렵죠.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컴파일러를 통해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때 컴퓨터가 쓰는 것은 이진수죠. 그러니까 이진수를 쓰는 것이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가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설계하는데 훨씬 더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맞춰서 우리는 이 이진수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과 0의 조합, 신호의 조합으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 조합들이 이제 이런 입력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에 들어오고 컴퓨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돌았다가 화면이나 인쇄기로 이렇게 돌아갈 때 다 0과 1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아주 쉬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면 켜져 있는 거고 0이면 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이트는요 8비트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10, 11, 00, 11 이러면은 8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러니까 요게 1바이트. 요거 하나 자체가 1비트. 1비트, 요거는 8비트. 8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가 3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은 뭔지 한번 봅시다. 000, 0이고요. 001이면 1. 010이면 2. 012면 3. 이런 식으로 쭉 하면 111이면 7. 총 8개예요. 2의 3승. 3개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8개. 0부터 7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진수로, 2진수로, 2진수, 10진수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뭐 제가 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좀 필요하거든요. 자, 10진수를 만약에 2진수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지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익히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자, 25라는 숫자는요. 먼저 2로 나눠요. 그러면 2는 2, 2인 4, 24죠? 25에 24는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 1. 자, 몫이 12예요. 다시 2로 나눠요.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2, 6, 12. 나머지는 12 딱 떨어지니까 0. 다시 2로 또 나눠요. 나눌 수 있으니까. 2, 3은 6. 나머지는 0. 또 나눌 수 있죠. 2, 1은 2. 그리고 나머지 1. 자, 더 나눌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제 요게 10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대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렇게 11001 요게 24가 되겠습니다. 이런 계산 방식으로 하면 이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사람이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자고 만든 방법이고 뭐 우리가 일일이 뭐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2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얘기했었죠. 자, 첫 번째 자리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게 10진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10진수면 요거는 1000은 10의 3승, 10의 2승, 10의 1승, 10의 0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요거 두 개는 0이니까 10의 0승. 요거는 1이죠. 예. 그래서 결국 1001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방식으로 이진수로 보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 계산이 안 되고 요거는 8이고 요거는 1이죠. 그래서 9가 되는 거죠. 계산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좀 더 빠른 방법은요. 이걸 외우는 거예요. 1, 2, 4, 8, 16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배씩 되는 거잖아요. 계속 2를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갈수록 2를 곱하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2, 4, 8,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 256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516, 1024 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요거는 1, 2, 4, 8 1하고 8이 5이네. 그러면 요거 2개 더해서 9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거는 오프 됐으니까 온 된 것끼리만 더하기 이렇게 하는 방식도 좀 더 빠르겠죠.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32, 10진수에 32이면 어떻게 될까? 1, 2, 4, 8, 16, 32 요거네요. 그럼 요게 5이 되면은 한 번에 32가 되겠네요. 요거 하나만 켜지면은 32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32가 된 거죠. 자, 요거는요.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거가 켜진 거네요.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20이고 요거 10이니까 30이 되겠네. 요거 30. 그쵸? 요거는요. 요거는 아까 요거처럼 20에다가 28, 29. 요게 28이니까 거기다가 1을 더하면 29. 이렇게 되겠죠. 1, 2, 4, 8. 8하고 1하고 더해서 9. 이렇게 되는 거죠. 10은요. 10 같은 경우에는 10이 없죠. 가장 가까운 수 8. 8이면 2가 남죠. 2. 그러면은 여기 두 개만 켜지면 되겠네요. 2하고 8만 더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0. 이렇게 되죠. 1, 2, 4, 8. 8하고 2하고 더하면 10. 그렇죠? 2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가까운 게 16이죠. 16 켜지고 16을 빼주면 남는 게 뭐예요? 8이죠. 8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렇게 되겠네요. 000, 11, 000이면 16과 8을 더해서 24. 10진수 24가 되는 거죠. 아까 방식으로 뭐 A 곱하기 10의 0승 더하기 B 곱하기 10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1, 2, 4, 8 요걸 외워주는 게 좀 좋겠죠. 네, 한번 실전 예제를 한번 볼까요? help라는 메시지를 이진수, 디지수로 암호화를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H는 어디 있나요? 네. 0, 1, 2, 2 같은 경우는 0, 1, 0, 0 L은요 1, 0, 1, 1 P는요 1, 1, 1, 1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help네 그쵸?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해놨다고 한다면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 반대쪽에서는 help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컴퓨터에 대한 역사, 그리고 작동하는 방법, 그리고 컴퓨터의 디짓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진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산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워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